빅테크는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FOMC에서 파월은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했고 정말 말년병장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TQ는 57불 마감했고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후 약간 상승 중입니다. 어닝콜에서 테슬라 모델 S와 X를 없앤다고 합니다. TQ는 4월 7일 바닥 최대 매수 이후 재매수를 기다리고 비트는 수익금이 1억 9백으로 줄었습니다. 여전히 매도 진행 중입니다. 반도체 섹터에서만 상승이 있었고 속슬은 무려 70불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관세 전쟁 때 한 자릿수를 본 것 같은데 그때 매수 말씀드린 이후 거의 7배입니다. S&P는 장중 한때 7천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상승 플래그가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진행되었으나 아직 완전하게 돌파 마감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애플과 샌디스크 등 실적 발표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새벽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되고 파월이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는데 앞으로 금리는 동결 쪽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 매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명문 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경제 활동이 이전보다 긍정적이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고 실업률이 일부 안정화 조짐을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에 대해 우려하는 부분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만 보면 연준이 경기에 대해 하방 위험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금리는 내려갈 확률이 더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런 이사와 월러 이사가 금리 동결에 반대했고 나머지는 동결이었습니다. 둘은 친트럼프파이고 당연히 이날을 말했지만 마이런이 B컷이 아니라 베이비컷을 이야기한 것은 어느 정도 한 수 굽혔다는 뜻입니다. 보면 파월은 지금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임기 안에 물가도 잡히고 고용도 최대 고용이라고 자화자찬합니다. 5월까지 진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말년병장처럼 모든 걸 귀찮아하는 느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비난도 섞어줬습니다. 이제 3월에 위원회가 열리는데 이때도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높습니다.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니 S&P가 시원하게 7천을 뚫지 못하고 마감한 것입니다. 파월이 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걸 기대했으나 역시 말년병장은 책무를 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진짜 본인이 해야 할 일은 미국의 적대시되는 금값을 한번 내려줬어야 하는데 파월을 너무 애국자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금값이 폭등하는 것을 용인했습니다. 위원회에서 파월이 별 말을 안 하니까 금값은 다시 폭등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금에 대해 앞으로도 좋게 봅니다. 미국이 대내외적으로 불안해지면 금이 더 오를 것입니다. 미국의 평화가 찾아오면 금은 폭락할 것입니다. 트럼프가 있는 한 미국의 평화가 찾아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 그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투자가 늘고 성장률은 지체된 모습입니다. 예전 같으면 폭락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 외 상승 중입니다. 어닝콜을 보면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 기존 프리미엄 자동차 모델을 생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좋은 판단입니다. 이제 옵티머스 생산을 늘린다고 말했죠. 전통 산업에 매출 안 나오는 하드웨어 산업을 없애면서 로봇 생산 체계로 바꿉니다. 소프트웨어 AI를 다루기도 하지만 이제 전통 사업에서 돈이 안 나오면 철폐하고 신사업으로 실제 전환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전기차 붐은 공장 생산 캐파가 문제였고 못 맞춘 업체들은 다 망했습니다. 일론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고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기술적인 격차는 전부 비슷해질 것인데 생산을 누가 가장 많이 빠르게 하냐가 문제가 될 것이고 그 기업은 옵티머스를 만드는 테슬라가 될 것입니다. 아직 테슬라는 싸다고 생각됩니다. 엔비디아보다 더 커져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AI와 하드웨어 AI를 가장 크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4트릴리언 목표 그대로 유지합니다. 내리면 더 살 것입니다. 마소와 메타도 역시 실적 잘 나왔습니다. 메타는 시간 외 6% 폭등 중입니다. 그동안 많이 내렸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은 평균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좀 늦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3천을 목표로 한다고 하기에 코스닥을 진입하고 멤버십에서 실시간으로 매수 타이밍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매수한 종목은 에이스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는 조정이 오면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조정이 오지 않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외국인에게 미친듯이 싸 보입니다. 멤버십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매수한 이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공부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정부에서 띄우기 위해 작정해 보인 것 같아서 산 것뿐입니다. 적어도 지방선거 전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여차하면 바로 팔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 롱 치는 게 아니라 원화에 쇼 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주식을 매수했고 달러는 계속 매수하고 있고 금과 은, 돈 같은 원자재에 베팅할 생각이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달러 약화를 트럼프가 용인했는데 너무 하락하니 파월은 입을 닫아서 트럼프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했고 베센트가 커버치려고 나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금값이 더 올랐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대내외적인 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금과 은, 원자재는 더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 대비해서 가치평가를 해봐도 금은 아직 그렇게 크게 올랐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저는 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변동성을 해칭하기 위해 금에도 베팅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항상 베팅하고 있고 레버리지 매수를 위해 달러를 모으면서 안정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비트코인은 시즌 종료뷰 이후 계속 매도하면서 지켜보고 금과 원자재는 롱 베팅, 원화 숏 베팅 유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 모든 매수와 매도 멤버십에서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매수 매도 공지가 나갔습니다. 물밑에서 함께 다음 스텝 준비하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비트코인 투자하는 RS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